아들 둘, 딸 하나 잘 키우고 이제는 편안하게 생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참 삶이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이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조용했던 집안이 그래서 다시 북적이게 되었답니다. 사실 전 결혼을 하고 나서 쭉 전업주부로 생활을 했어요. 능력 있었던 전문직 남편과 넉넉한 시댁 덕분에 어렵지 않은 결혼 생활을 했죠. 시댁 식구들은 모두 절 존중해줬고 그때 당시 시대 상황과는 다르게 전업주부였던 저의 시간을 항상 먼저 생각을 해주셨어요. 남편 또한 저에 대해서 항상 고마워했고 전 그런 좋은 사람들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아이들 역시 크게 사고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자라줬어요. 세 아이 모두 해외 유학을 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 각자 자기 길을 잘 가고 있었죠. 그렇게 탄탄대로 흘러갈 것만 같았던 제 인생에도 고난은 있었어요. 자식이야 평생을 함께 해왔으니 어느 정도 생각이나 성격을 알고 있었지만 새로 들어오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스럽더라고요. 저는 제 시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며느리에게는 절대 간섭하지 않고 부담 주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며느리들은 그런 제가 만만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큰 며느리에 대해서 말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전 큰며느리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첫째 아들이 젊었을 때 해외에 살면서 현지 여자와 결혼을 했었고 맞지 않아 이혼을 했었거든요. 그런 사실 때문에 전 큰며느리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 더 잘해줬고 살림에 서툰 큰며느리 대신해서 살림도 도맡아 해줬죠. 어머님, 이번 주에 저 제 친구들 집에 초대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혹시 저번에 해주신 음식 만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그때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친구들한테 어머님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엄청 칭찬했거든요. 어머님이 해주시면 저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아이고, 어쩌지? 내가 이번 주에는 약속이 있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은데 친구들이니까 맛있는 곳에서 주문해서 먹으렴. 내가 웬만하면 도와주고 싶은데 중요한 약속이라서 말이야. 여기 근처에 저번에 오픈한 레스토랑 있지? 거기서도 음식들 준비해준다고 하던데 내 친구도 손주 돌잔치 때 그렇게 해서 집에서 먹었다고 하더라고. 내가 알아봐 줄까? 어머님, 직접 만든 음식이랑 그렇게 레스토랑에서 만든 음식이랑은 다르죠? 아, 어쩌지?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이 났는데 어머니 음식 엄청 맛있다고 제가 다 말해놨는데요. 어머님, 그냥 그 약속 안 가시면 안 돼요? 저 솔직히 말하면 친구들이 이혼남이랑 결혼했다면서 다들 뒷얘기하길래 결혼 잘한 거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아이고, 난감하겠구나. 내가 약속 한번 미뤄보던지 해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생각을 거기까지 못했구나. 늘 항상 감사한 거 알고 있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얘기하고. 그럼요, 어머님.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전 어머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솔직히 주변에서 그런 얘기할 때마다 속도 너무 상하고 저희 집에서도 너무 속상해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뭐 어머님께서 잘해주시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첫째 아들의 이혼 경력은 저에게도 큰 약점이 되었고 어쩐지 큰며느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면 전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많이 속상해했던 건 바로 막내딸이었는데 막내딸은 모든 상황을 곁에서 다 봤기 때문에
더 속상해했죠. 하루는 첫째 며느리 집에서 반찬을 가져다주고 나오는데 딸이 근처에 있다면서 만났던 날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또 큰오빠네 집에 갔다 왔어? 아, 이제 거기 가지 말라니까. 큰오빠가 알아서 도우미 아줌마들도 부르고 한다는데 왜 자꾸 거기 가서 집안일을 해줘? 솔직히 말해서 언니도 오빠 이혼한 거 몰랐던 것도 아니고 왜 이혼했는지도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오빠를 죄인으로 만든지 모르겠어. 그래서 엄마도 계속 그 집 가서 죄인처럼 시키는 거 다 하고 오는 거잖아. 네가 속상한 건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라. 우리야 첫째가 가족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어찌되었든 이혼한 거잖니. 그 집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다들 이혼한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니 뒷말하는 것 같던데 그런 말 나오면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이번엔 잘 살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언니가 고마워할 것 같아? 절대 아닐걸? 나는 내가 미국으로 가면 언니가 더 엄마 괴롭힐까봐 걱정돼서 못 살겠어. 언니는 그냥 말로 엄마 조정하는 거라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거 누가 시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얘기를 해. 해도 남편한테 하면 했지. 들어보니까 오빠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것 같더구만. 엄마 그 집 가서 그렇게 살림해주는 것도 오빠 모르는 것 같던데? 됐어. 괜찮아. 아들만 잘 살면 엄마는 다 괜찮아. 우리 딸 그렇게 바라던 미국 취업까지 하고 엄마가 이제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 아빠도 은퇴하시고 이젠 엄마도 아빠랑 편히 잘 지내야지. 그전까지만 아들네 집 조금만 도와주려고. 며느리도 나름 힘들 텐데 그래도 시어머니가 돼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딸은 미국에 취업이 되었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로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딸은 큰며느리가 저를 교묘하게 속이며 부려먹는 거라고 말을 했었죠.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딸이 미국으로 가고 나면 저 역시 남편과 시골로 귀농해 살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전까지만이라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둘째 아들도 결혼을 하고 싶다는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2명이라 며느리 둘이서 잘 맞지 않으면 어쩌지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2 며느리는 정말 잘 맞는 듯 했고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들만 시댁에 있을 때랑 아들들과 함께 올 때랑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휴일에 아이들이 온다고 해서 며느리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고 전화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다 같이 온다고 했지? 그래도 집에 오는데 오랜만에 너희들 먹고 싶어 하는 거 챙겨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말이야. 둘째랑 같이 있니? 혹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편안하게 말해봐. 지금 장 보러 나왔는데 이번에는 너희들 먹고 싶은 걸로 준비하려고. 아, 그래요 어머님? 아, 그러면 저희 해산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새우나 게 이런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해산물 다들 좋아하잖아요. 요즘 또 해산물이 신선하고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저번에 모임할 때 괜찮았다고 하던데 제가 사갈까요? 아니야. 내가 장 보러 온 김에 사지 뭐. 근데 첫째 너 해산물 잘 못 먹는다고 한 거 아니었니? 그래서 예전에 해산물 절대 올리지 말라고 아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한테 맞출 필요 없어. 다들 아무거나 잘 먹으니까
이번에는 너랑 둘째랑 먹고 싶다는 거 해서 먹자. 아니에요. 저도 해산물 좋아하긴 하는데 솔직히 해서 먹는 게 귀찮고 불편해서 그렇죠. 다듬고 그러려면 힘들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다듬어서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다 같이 모이는데 맛있는 거 먹으면 좋잖아요. 그럼 어머님, 이번 주에는 해산물 먹는 걸로 알고 갈게요. 사실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신혼 초에 며느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때 아들이 해산물만 아니면 된다면서 말을 해줬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먼저 해산물을 먹겠다고 하니 조금 의아했지만 괜찮은가 보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아들 며느리들이 오던 날 집으로 들어오던 아들은 경악을 하면서 저에게 소리를 쳤어요. 엄마, 지금 해산물 준비한 거야? 아, 엄마, 지금까지 안 그러다가 왜 그래? 내가 해산물은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 이 사람 알레르기 있는데 한 번을 준비 안 하다가 어떻게 다 같이 모이는 날 이렇게 준비를 해? 재수 씨도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 어쩌지? 이거 오늘 못 먹을 것 같은데. 알레르기라니? 아니, 내가 저번에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는데 게랑 새우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준비한 건데. 어머, 둘째도 알레르기 있니? 내가 그건 몰랐네. 아유, 어쩌지? 내가 정말 몰라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아니, 큰애야, 그때 해산물 괜찮다고 한 거 아니었니? 네? 어머님, 제가요? 저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고 한 건데. 어머님, 설마 제가 알레르기 있는 음식을 괜찮다고 말을 했겠어요? 어머님, 저희 남편 해산물 좋아하니까 이렇게 준비하신 거죠? 그동안 저 때문에 해산물 못 먹는다고 자주 말씀하셨잖아요. 둘째 도련님도 해산물 좋아하고 저희 며느리들 빼고는 다들 해산물 엄청 좋아하잖아요. 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가 뭔가 착각하셨나 봐. 아무거나 괜찮다고 했어? 엄마가 잘못 들었나 보다. 오늘은 그냥 다 같이 나가서 먹어요. 엄마 고생했는데 이건 와이프랑 재수씨가 알레르기 때문에 아예 손도 못 대는 음식이라서 오늘은 못 먹겠어. 엄마 요즘 진짜 왜 이래? 어디 안 좋아? 안 그러다가 갑자기 왜 이래?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죠. 당연히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음식이었으니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고, 원래 식구들은 해산물을 워낙 잘 먹었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첫째, 둘째 며느리 모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 전혀 손도 대지 못하는 음식이었더라고요. 황당했지만 그 앞에서 계속 따져 물을 수 없어 지나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보니 제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뒤늦게 아들이 연락을 해와 하는 말을 들으니 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와이프한테 전화했었어? 안 그래도 엄마한테 나 할 말 있었는데 혹시 와이프한테 일 안 할 거냐고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어? 아, 그것 때문에 와이프가 좀 서운해해. 이번에 엄마가 자기 알레르기 있는 거 알면서 음식 그렇게 준비한 거라고도 생각하고 당분간은 우리 집에 안 가고 싶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때 분명히 내가 첫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준비한 건데 그런 거 아니야. 엄마 알레르기 있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네가 싫어한다고 했어서 그동안 준비를 한 번도 안 했던 건데 알레르기 때문인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 그리고 취업 얘기는 내가 먼저 꺼낸 게 아니라 첫째가 나랑 커피 마시다가 먼저 한 얘기였는데
그냥 일하고 싶으면 해도 좋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좋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서운하대? 엄마, 솔직히 나야 엄마지만 와이프는 시어머니잖아. 엄마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다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 엄마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더라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알지? 엄마도 며느리였잖아. 와이프도 그간 우리 집에 잘하려고 했고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오는데도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고 많이 참았거든. 이번엔 좀 이해해줘. 그나들이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 황당했어요. 제가 하지도 않았던 말과 행동들 때문에 며느리는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고 했고 아들은 그 말을 굳게 믿고 있었죠. 어떻게 해명을 해야 할지 난감하고 당황스러웠어요. 그런데 큰아들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였죠. 갑자기 전화를 해서는 제가 시집살이를 했다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그러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었는데 알레르기 있는 해산물을 떡하니 차려둔 걸 보고서는 아들들도 제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억울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자식들, 가정이 더 우선이라 생각을 해 참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귀농을 준비하던 남편이 재산을 정리하던 와중에 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던 적이 있었어요. 당신 혹시 애들한테 일하라고 얘기한 적 있어? 솔직히 내가 보기에도 좀 그렇긴 해. 애도 없고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다들 약속이나 한 듯이 일도 그만둬 버리고 그렇다고 살림도 잘하는 것 같지 않아서 못마땅하긴 했지만 어쨌든 걔네들 가정이니 내가 뭐라고 한 적은 없었는데 혹시 당신이 한번 얘기 꺼낸 적 있어? 아니요. 갑자기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직장 그만둔 것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다 알아서 하겠죠. 어린애들도 아니고 아들들만 벌어서 살만하니까 그런 거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저도 결혼하고 나서 일해본 적도 없고 집안일 하는 것도 힘들다며 당신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그 얘기는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번에 우연히 아들들이랑 며느리들이랑 밖에 나갔다가 밥을 먹는데 걔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이 며느리들 일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이제는 일 그만둔 지 꽤 돼서 경력 단절이라 받아주는 것도 없을 거라고. 우리 귀농하는 거 듣고서는 그 비어있는 상가 자리 있지? 거기 자기들 샵 차리겠다고 하더라고. 당신도 자기들이 일하면 좋아할 거라고.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그런 말 해본 적도 없는데 일을 해라 말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리고 나조차도 일 한 번 안 해본 사람인데 걔네들한테 일하라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남편은 귀농 준비를 하면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자식들과 여러 번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때마다 며느리들이 대동해 제가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면서 말을 꺼내왔던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잘못 들었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전 며느리들에게만 나쁘게 대하는 시어머니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남편은 비어있는 상가를 공짜로 쓰게 해주었고 두 며느리는 그곳에 샵을 차려 운영했어요. 그런데 가게를 차리고 나서도 제대로 운영도 하지 않고 종종 저에게 맡기곤 했죠.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겼다면서 급하게 맡기거나 아니면 몸이 좋지 않다며 저에게 맡겼던 날이 많았어요. 그때마다 그럴 수 있지 생각을 하며 가게를 봐줬었는데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그런지
며느리들은 저를 점점 더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큰 며느리가 급하게 일이 생겼다면서 잠깐 저에게 가게를 봐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다가 제가 아들과 통화하다 가게에 있다고 말을 하자마자 나타났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남편한테 제가 가게에 맡겼다고 말했어요? 아, 그건 말하면 안 되는데. 남편한테 말 안 하고 나온 거라서 왜 가게에 있다고 말하셨어요? 제가 몇 시간 있다가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는 그냥 아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가게에 있다는 거 말한 것 뿐인데 뭐 중요한 거 갔다 온 거니?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곳이야? 난 그런 줄은 모르고 그냥 어디 있냐고 하길래 가게에 있다고 말한 것 뿐이야. 잠깐 너 볼일 보러 갔다 온다고 했으니까 별 생각은 안 할 거야. 그러니깐요. 어머님, 그걸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비밀이었는데 어디 다녀왔다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머님, 그냥 잠깐 여기 지나가다